XSFM입니다. I, D, W, K. You didn't have to sell us out. 지난 지방선거 광주광역시의회 지역구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평화당, 민중당이 모두 복수 이상의 후보를 냈고 시의회에서는 비례대표 정의당 시의원이 민주당 100%의 구성을 막아냈죠. 구의회에서는 민평당과 민중당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수준의 당선자를 배출해 언론과 시민단체만으로는 역부족인 의회 내에서의 견제자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영호남의 지역의회, 지역의 발전을 충분히 저해야 할 만큼 편중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지방선거 데이터 센트럴 광주광역시입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제8회 지방선거 데이터 센트럴 광주광역시. 더불어 유필입니다. 무려 일거리가 있는 파워농 축산인입니다. 한참 쉬다 왔습니다. 감각이 회복이 되려나 모르겠어요. 파워 60%에 해당하는 지역구에 후보가 있어요. 그렇네요. 광주 오니까 그나마. 저는 일단 공천 끝나면 불복에 잘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물어봐야 됩니다. 인디 에디터 광주 상황 어떻습니까? 광주 어떻죠? 기억이 잘 안 나요. 전북에 비해서는 얌전한 편입니다. 아, 굉장히 얌전한 편이고 이번 네. 선거가 전체적으로 다른 지선에 비해서 무소속가 경선 결과 수용, 공천 탈락 수용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예. 신인들이 많이 보이고요. 네. 그리고 높은 비중의 극우들도 좀 다소 보이는 편입니다. 그죠? 극우가 동네 따라 안 생기고 하는 게 아니니까요. 네. 극우는 있거든요. 수가 늘어난다는 건 보여줍니다. 근데 이 극우가 사실 돌연변이가 아니거든요. 극우가 많다는 거는 점점 우리가 마린 르펜 같은 후보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방증도 된다고 저는 걱정이 됩니다. 언젠가 매우 그렇습니다. 마린 르펜이 나올 거예요. 네, 매우 그렇습니다. 에듀 덕질이는 오늘 정말 에듀만 합니다. 아닙니다. 아니야? 몇 명 있어요. 아, 몇 명 있구나. 시장에서. 네. 왜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나 처음으로 복수 후보가 나왔어요. 나 지금 막 기억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생각해보니까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이라서 예전 같으면 다 네 거 아니잖아. 어저께 전북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잤을 거예요, 둘이 아마 중간에. 아니, 내가 어떻게 했는지가 기억이 안 나요. 분명히 녹음을 한 것 같은데. 그래, 트라우마가 심하면 그럴 수 있어. 오버뷰. 광주광역시 오버뷰. 시장선거, 광역단체장 선거 중 가장 많은 정당이 후보를 낸 지역은 다름 아닌 광주입니다. 진보정당들이 당의 메시지를 내보낼 무대로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한 결과입니다.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후보가 나와 있습니다. 무소속 한 사람 있고요. 광주는 5명의 구청장을 뽑고 후보는 20명인데 8할이 민주당입니다. 그 외에는 국민의힘 후보가 3명 있고 무소속이 1명입니다. 남성 17명, 여성 3명인데 이게 전국에서 가장 밸런스가 맞는 비율입니다. 그렇습니다. 광주시의회 지역구 의원은 20석입니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후보는 59, 3.0대1, 민주당 10명, 진보당 6명, 무소속이 3명입니다. 이 예비 후보들은 남성이 39명, 여성이 20명으로 전국에서 균형에 가깝습니다. 가장 가깝습니다. 남구의 한 곳, 북구 2곳에 무투표 당선이 유력합니다. 합리적 긴축을 택한 것은 정의당과 진보당뿐만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광주와 전북, 전남에 광역자치단체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아예 안 냈습니다. 20개 선거구에 60명을 뽑는 구의회 의원 선거 단 하나를 제외한 모든 선거구가 3인 이상을 뽑는 선거구입니다. 예비후보 125명으로 2.1대 1의 낮은 경쟁률, 광산구에 무투표 당선이 유력한 지역구가 하나 있습니다. 민주당 84명, 국민의힘 7명, 정의당 6명, 진보당 14명, 녹색당 1명의 후보를 냈고요. 무소속 후보가 13명입니다. 광주의 교육감 선거 예비 후보 6명인데 조금 줄어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말미에 확인하시죠.
광주에서 즐기는 바다의 맛 바보상회, 광주에서 즐기는 경기도 김치 콕 집어 콕, 광주에서 마구 긁어도 흠집이 잘 나지 않는 케미하우스 애견 매트에서 도와주고 있는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데이터 센트럴, 전국 동시지방선거 데이터 센트럴. 한 10번 해봐요. 아니, 이거를 제가 저번에 전국 동시지방선거 이렇게 읽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래요? 전국동시의 지방선거처럼 읽었더라고요. 좋습니다. 어떤 전국동시? 국동시. 네. 전국 동시지방선거 데이터 센트럴. 잠시 후에 광주광역시 후보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XSFM입니다. 콕 집어 콕. 믿어도 되는 김치를 찾을 땐 콕 집어 콕. 햇서 빙진 김치. 재료부터 공정, 유통까지 안심. 직접 구매한 재료로 만드니까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여기가 천국이구만. 바닷소리 좋고. 아, 시원하다. 어디? 맛 좋다. 여보, 지금 거실에서 뭐해? 신선한 남해바다의 맛. 맥주만 있으면 뭐해? 술안주는 바보상회. 지방선거 데이터 센트럴을 즐기는 또 하나의 방법. 맥주와 안주. 좋습니다. 각종 산지에서 걷어올린 고퀄의 안주, 반건조 오징어, 아기 꼬리포, 오징어잎, 대구 껍질 튀김 등 다양한 제품 총망라. 저는 개인적으로 대구 껍질 튀김이 가장 최애입니다. 네. 최강입니다. 이거는 단점이 너무 빨리 먹어요. 그죠? 이길 수가 없어요. 네. 예. 근데 지금쯤 되니까 진짜 맥주 땡기네요. 네. 저기 있어요. 저 무알콜이잖아요. 아니에요. 알콜 있어요? 네. 저는 알콜 없는 건 안 먹어서. 아니, 술을 먹으려면 알콜이 있어야지. 운전을 해야 되니까요. 자, 저는 전철타면 된다. 자, 혼술 세트와 단품들로 이루어진 다양한 구성이고요. 마트에서는 볼 수 없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모시겠습니다. 액세스몰에서요.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장. 자, 시장. 어색하게도 프라이드 깃발에 가장 가까운 광역단체장 선거가 광주입니다. 종로 국회의원 선거 뺨치게 많은 정당이 후보를 냈고 그 와중에 덕진이 좋아할 극우 후보 같은 거 없습니다. 저 끄트머리 하나. 있다면 그건 농축산인 풀에 주로 있고요. 시작하기 전에 이달 초 미디어 오늘에 실린 광주 전남 민원연의 보고서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호남의 저널리즘을 대하는 시민들에게 기본적인 쉴드를 장착시켜줄 수 있습니다. 민주당 경선을 다룬 기사가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민주당 언급이 전체의 67%를 차지하고 압도적으로 높은 언급량을 나타냈다. 군소정당은 전체적인 판세를 분석할 때 이름이 잠깐 호명되는 사례 외에 언급이 전무한 경우도 있었다. 지역 언론의 시선이 민주당 경선 과정 결과에 쏠려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 같은 경향은 민주당 경선이 곧 당선이라는 인식 속에서 경선 결과에 대한 관심도가 증폭된 까닭이다. 그러나 지역 언론이 민주당의 경선 레이스에 주목하면서 여러 다른 정당 후보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유권자들에게는 다양한 선택지를 빼앗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말 같지만 여기에서 흙바닥에 떨어진 반짝이는 열쇠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 정당, 여러 의견이 다른 정치인들의 모습을 인위적으로 여러 가지 앵글, 여러 가지 시각에서 비춰주는 언론이 나올 수 있다면 그건 아마 TK나 호남에서 먼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저의 예상입니다. 사실상 양당제도 아닌 일당제처럼 움직이는 지역에서야말로 나머지 정당, 나머지 정치인의 움직임이 자유롭고 목소리에도 이해관계가 덜 섞인 청아함이 있지요. 언론인들은 이렇게 속 편하게 옳은 소리 잘하는 정치인들을 취재할 때 쾌감을 느낍니다. 대구에도 진보 언론이 있고 진보적 시민단체가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치 현실에 맞게 말하자면 아예 안 되는 거 아니까 미래를 위한 씨를 뿌리는 마음만으로도 견딜 수 있는 상황. 지역 언론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광주시장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강기정 57세 남자 진주 강씨 전남 고흥 금산면생 금산중앙초 금산중 대동고 전남대 전기공학과
이 정도 피규어면 한 번쯤 우리 원고를 거쳐갔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뜯어보겠습니다. 현대사 85년 총선 정치활동 금지가 풀린 야당 인사들이 뭉쳐서 이기신민당을 창당하고 이 당의 최강자 김영삼, 김대중이 투톱으로 성과를 낸 마지막 선거입니다. 창당하자마자 야당다운 야당이 좋은 성적을 내자 두 번째 군사 독재를 못 참은 학생운동도 거대한 대표 조직 전학련을 만들었고 필드에서 굳은 일을 하는 조직을 하나 아래에 두었으니 민족통일, 민주쟁취, 민중해방, 삼민투쟁위원회, 줄여서 삼민투위. 이 단체의 대표적인 기록이 삼민투위 산하 광주 학살 원흉 처단 투쟁위원회가 실행한 미 문화원 점거 농성이지요. 선거에 야당이 들어오질 않나, 미국 눈치 보이게 대학생들이 시위를 하지 않나 열받은 전두환은 국가보안법을 적용 심각하게 탄압하고 이는 이후 86년 건대항쟁, 나아가 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이어져 군부를 제끼게 됩니다. 아무튼 이 미 문화원 점거농성에 참여했던 강기정 후보는 징역 7년, 자격정지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이는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었던 김민석 의원의 형량보다 많은 것이었습니다. 지난 시사 아카데미에서 말씀드린 대학생이자 사실상 정치인인 커리어가 이때 이미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90년대에는 주로 시민사회 운동을 하다가 00년대에 입당, 04년부터 열린우리 통합민주 민주통합으로 3선,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것을 빼면 2010년대에 생긴 두 개의 전과는 국회 선진화법이 생기기 이전에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이 사법부를 동원한 정치보복으로 나타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입니다. 2010년 모욕, 공무집행방해 상해 재물손괴 500만원. 09년 7월 신문방송 겸용을 허가하여 신몬이라고 오타를 썼네요. 신문 몬스터들이 종편에 나타났죠. 종편을 탄생시키고 앞번호도 몰아넣어주는 근간이 된 미디어법 통과 과정에서 생긴 몸싸움에서 강승규 한나라당 의원의 보좌관을 때린 혐의였습니다. 당시의 장면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모두가 모두를 때리는 그림이었는데 막상 이 정도 형을 받은 의원은 드물었습니다. 2012년 공무집행방해 상해 벌금 1,000만 원.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 간의 몸싸움이 있었는데 후보가 국회 경위에 뺨을 때렸다는 것이 혐의. 재미있는 건 그 혐의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 이미 강기정 후보는 입술에 피를 흘리고 있었다는 것인데 후보의 피를 본 선빵을 날린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은 500만 맞았었습니다. 이 사람은 전과 설명이 이렇게 기네요. 아무튼 이광재, 이시종, 이춘희 등을 통해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강기정 후보도 북갑에서 3선을 한 후 광전 지역의 대표주자가 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으나 그를 잡지 못했거나 잡지 않았습니다. 당내외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견제가 극에 달했던 2016년 문재인 주변에 측근을 한 사람이라도 더 쳐내야 선거구도에서 안전할 거라 믿었던 중앙당 인사들이 적지 않았고 지역구에서 공천에 탈락하자 반발 없이 독일로 연수를 떠납니다. 2년 후에 돌아와서 광주시장에 첫 도전을 했지만 이용섭 현 시장에게 여유있게 밀릴 정도로 당내에서 딱히 잡아둔 집토끼가 없었습니다. 본선 진출 실패 이후에 이듬해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 전임자였던 전병헌 한병도와 달리 현안에 대해서 마이크를 마다하지 않을 때도 덜어 있었고 사안에 따라 대통령과 대변인 국민소통수석을 대신하여 말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20년 총선 압승의 바람을 타고 청와대가 꺼낸 전국민 고용보험제에 화두를 던진 실무자가 후보였지요. 다선의 386들 가운데에서도 꽤나 좌측에 포진한 정무수석을 견제하기 위해 보수 언론이 던졌던 지뢰가 라임 자산운용 전주의 뇌물 상납 이슈였는데 본인이 방송과 인터뷰를 돌며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소위 검사 전용 99만 원 불기소 패키지 논란이 터지면서 여론전에서도 승리하고 불기소 처분도 받습니다. 대충 이 즈음부터 두 번째 광주시장 도전을 준비합니다. 공약! 광주에 없는 20가지라는 이름의 공약들, 크고 작은 생활 밀착형 공약 꾸러미입니다. 농민수당, 가사수당, 수소트램, 서핑장, 종일돌봄, 밤에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학교, 게임 축제 외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윤장현 이용섭 시장의 합작품인 광주형 일자리, 실제로 정부에서 예타 면제까지 끌어낸 건 정무수석이었던 나다라고 숟가락을 잘 끼웁니다. 다른 곳은 몰라도 광주시장 선거만큼은 복합 쇼핑몰 유치 공약이 나와도 되고 나오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가장 큰 쇼핑몰이라고들 하는 미네소타의 몰 오브 아메리카 같은 거죠. 평소에 대도시권 내의 인구로도 적자를 안 볼 계산을 하고 엄청 크게 만들어서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오는 명소를 만드는 시도.
우리나라에는 어차피 큰 부지에 새로 지어야 하니까 다른 대도시에는 성공 사례가 없지만 가능성이 있다면 그나마 광주입니다. 강원권 충청권에서 스타필드 하나 본다고 하남에 오는 쪽수는 실로 어마어마하죠. 규모를 막론하고 눈에 띈 것들 몇 개만 더 소개하고 끝내겠습니다. 노인 초중고 무상교육, 틀니 보청기 분실파손보상제, 사회복지 노동자 생활임금제 정도. 나머지는 다들 거는 공약이고 실천력이 이슈일 따름입니다. 실제 시민과 만나는 행정은 이번이 처음이겠네요. 그렇게 됩니다. 너무 큰 행정에선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는데 즉 지선 첫 도전. 네, 실제 시민과 만나는 행정은 첫 도전이고 처음 하겠네요. 그런 것 치고는 공약이 준비를 많이 한 티가 나네요. 이게 뭐 광역자치단체장 오면 이 정도는 나와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탑다운을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네, 예, 그런 것 치고는 공약이 세세하네요. 네, 전북도지사 보다가 좀 낫습니다 이쪽이. 네, 기대를 버리십시오. 국민의힘 후보입니다. 국민의힘 주기환 61세 남자 호남대학교 초빙 교수고요. 자기가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꽃게장 마을로 꽃게장 마을로 유명한 광주 관상구 동곡동에서 태어나 광주 중앙초 동성중 진흥고 조선대 법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법석입니다. 전 20대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 그리고 지금 뭐 정무사법행정분과 전문위원 이렇게 맡았다고 하는데 대통령 당선인이라고까지는 썼지만 윤석열은 뺐습니다. 혹시 파란색은 안 썼나요? 그렇진 않았고요. 자, 현 호남대 사회경영대 경찰행정학과 초빙 교수입니다. 자, 검찰 출신이에요. 네. 저번 정부에서 총선 지선 이럴 때요. 그때 이제 박근혜 캠프에 있었던 사람들은 네. 뭐 17대 이렇게 썼었어요. 맞아요. 네. 네. 헷갈리게. 그러니까 박근혜 캠프 무슨 선대위원장 이렇게 안 하고 17대 대선 캠프 무슨 선대위원 뭐 자유한국당 선대위원장 이런 식으로 썼었어요. 이게 이제 대구와 네. 강남에 가서 또 몇 번 말씀드릴 일이 있습니다. 광주지검 수사과장. 네. 18대네요. 자, 검찰. 네. 수사과장 그리고 대검찰청 검찰수사관 검사는 아니고요. 네, 검수완박의 당사자. 그 가만 생각하니까 이 통과가 되면은 이 검찰 수사관들이 직업의 위태한가? 그러니까 이제 다시 시험을 봐서 중수청을 가거나 네. 경찰로 나중에 이제 임용직으로 들어가거나 이럴 필요가 있습니다. 예, 윤석열 검사 시절인 2003년에서 2005년 광주지검 특수부 검사로 있었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인연을 맺은 걸로 보입니다. 네. 중앙지검에 또 주기환 후보가 파견이 되었었대요. 이때 또 친분이 한 번 더 생기고요. 네. 상당한 친밀한 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이번 광주시장 선거에 국민의힘, 제가 가로고 민자당 등등등 해서 처음 후보를 낸 거랍니다. 87년 이후면 같네요. 네. 그럴 수도 있겠어요. 네, 주기환 후보는 국민의힘이 원팀으로 선거에 임하자 하는데 일단 타팀이 없고요. 그렇죠. 그냥 맞는 말이잖아요. 뭘 생각을 해. 그냥 내가 있으면 그게 원팀이지. 예, 보통 치열한 경선을 치르고 올라와서 이 떨어진 후보들에게 덕담하고 위로하고 우리는 함께 해야 된다. 모두 원팀 하자 하는데 그런 뜻은긴 하지만 없어요. 예. 혼자 보통 이제 새누리당 한나라당이 후보를 내긴 냈었는데 지난번에는 안 냈고요. 네. 네, 보통은 뭐 10,000표, 20,000표 이렇게 받아갑니다. 네.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겐 진검승부를 펼치자라고 공식 제안을 했는데 이런 것도 공식 제안을 하는 건지는 몰랐어요. 그럼 지금까지는 목검승부였냐? 그런가요? 자, 윤 당선인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윤 당선인이 아니라 대통령이 됐죠. 요때 이렇게 해서 윤 당선인이 저에게가 즉 주기환에게 그동안 호남이 홀대받아온 게 맞다며 그런 소리 하지 말라니까. 예, 꼭 호남을 잘 살게 해주겠다라고 했다. 호남이 잘 살아야 영남도 잘 살고 대한민국도 잘 산다고 진심으로 믿는 분이 바로 지금 대통령이다. 그러니까 지금 대리인의 말을 계속 전하는 거죠. 그러네요. 예, 저는 이번에 주기환 후보는 이번에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보다 더 친광주인 사람이 정권을 잡았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열심히 해야죠. 네. 자, 광주의 민주당 독점 체제를 깨고 윤석열 당선인과 즉 대통령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광주시장 후보 예산을 10조 시대를 열겠다. 유일한 광주시장 후보 예산 10조 시대를 열겠다. 이때쯤 왜 이렇게 정치 흉흉했나 모르겠어요. 이게
뭐 텐션이 떨어져가지고 하던 길이 계속했어야 되는데 왜 사람이 잠깐 실업자가 되고 나면은 잘 이렇게 복구가 안 되잖아요. 네, 전북에서 너무 푹 놀았어요. 네, 그래서 이 광주시장 후보가 예산 10조 시대로 가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광주시 예산이 2022년 기준으로 해서 7조 121억 원이거든요. 야, 그럼 예산 10조 시대는 모든 후보가 다 걸어야겠네요. 네, 그러게요. 자연스럽게 될 테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이건 야치 2023년을 열겠다 같은 공약이죠. 왜냐하면 세수가 너무 늘었거든요. 자, 이번 대선 과정에서 광주 복합 쇼핑몰 유치 문제가 나왔는데 저는 더불어 UPD하고는 조금 의견이 다릅니다. 이게 네. 공약까지는 할 건가 싶어요. 왜냐면 제가 최근에 무슨 광주에 프로젝트를 좀 하나 한 게 있어서 좀 들락날락 그렇게 했긴 했거든요. 일단은 정치가 당연히 개입을 하죠. 왜냐면 대형 쇼핑몰은 지자체에 허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요. 건설 과정부터 교통 문제, 부지 선정부터 계룡의 이케아 사태를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자, 1월 통계청 기준으로 광주의 자영업자가 14만 7천 명인데 전국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기는 하고 또 굉장히 복합 쇼핑몰에 대한 어떤 찬성 의견이 높기는 해요. 근데 이후에 어떤 충격파는 처음에는 굉장히 크게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싹 몰려가가지고 충격파가 온다고 하고 그렇지만 이제 완만하게 이렇게 하향하는 구조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대형 쇼핑몰이 유치가 되어서 많은 인구가 광주로 유입이 되는 거는 긍정적인 효과인데 그만큼 자영업자가 받는 충격파는 어떻게 할 거냐? 뭐 근데 그건 되게 처음에는 클 거고 나중에는 완만하게 하향하는 구조가 나올 것 같아요. 스타필드를 보게 되면 좀 느껴지거든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약간 트라우마가 있는 게 뭡니까? 성남의 교보문고가 개업한 날이 기억해요. 저는. 어땠어요? 10년 뒤에 성남에 있는 그 문제집을 파는 서점을 제외한 모든 서점이 다 사라졌어요. 뭐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건데 저는 제가 보는 거는 자영업자가 많은 거는 뭐 어차피 전국이 비슷하니까요. 근데 광주의 자영업자의 업태의 문제인 것 같아요. 겹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작은 이런 뭐 금형 공장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정말 이 요식업 그리고 어떤 문화 뭐 이런 거 관련한 건데 요거를 집산하는 쇼핑몰이 들어온다라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이 제가 지지난주에 광주 출장 들어갔을 때의 이야기였어요. 네. 외지인의 입장에서는 그 어떤 쇼핑몰도 광주의 요식업을 대체하기는 어려울 네. 것 같긴 한데. 자, 후보의 제가 논리는 그래서 맨날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광주에 놀러 갈 때마다 이제 시내에 뭐 그건 뭐 상무지구든 충파든 돌아다니면서 젊은 사람들이 거기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막 프랜차이즈 있는데 그런 데서 밥을 먹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죠. 아니 쟤네들은 단무지밖에 안 주는데 왜 저걸 먹고 있어? 그러니까. 딴 데 아무데나 들어가도 되는데. 자, 어쨌든 주기현 후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전이나 대구로 쇼핑을 하러 가지 않느냐, 광주 시민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 주기현 후보는 코스트코하고 이마트 트레이더스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광주 시민들이 그렇게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예전에 제가 대구에 살 때도 그때 그런 이야기 많았거든요. 포항과 대구 간에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별칭이 회도로였어요. 회 먹으러 간다고? 대구에서 포항에 그냥 회 정도 먹으러 가고, 포항제철 임직원들 사모님들이 대구에 백화점 쇼핑하러 온다. 뭐 이러면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글쎄요. 굉장히 단순한 구도긴 했거든요. 지금은 또 그렇게 산업의 역할들을 하니까요. 그래서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이렇게 광주의 금남로와 충장로를 쭉 걷다 보면 암담하게 붙어있는 임대 문구를 보거든요. 그래서 최고 그 집산지잖아요. 많은 네. 사람들이 모이고. 근데 광주 시내가 굉장히 좀 텅텅 비어가는 거죠. 점점 구도심이 돼가죠 거기가. 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에 충격파가 되게 컸고 지금은 광주 그 유스케어 주변 쪽으로 조금 많이 옮겨가기는 했는데 그래서 외지인 제가 들락거려 봐도 아, 참 문을 되게 일찍 닫는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예. 아, 그리고 거기 금남로 이쪽에는 프랜차이즈 진짜 많더라고요, 예. 이제. 그리고 커피값을 제가 좀 보거든요. 근데 1,000원짜리 아메리카노가 있으면 그 지역은 현실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갑자기 이제 그렇게 저가 경쟁들을 한 지난 몇 년부터 혹독하게 치러내고 있는 와중이고, 그래서 얼마나 이 정책이 빨아들이고 내뱉을지는 좀 더 면밀하게 봐야 되겠다. 그럼 저는 이럴 때는 오히려 자본의 판단을 맡겨보는 건 어떨까. 예, 왜냐면 이케아 사태를 보고 나니까 아, 함부로 잘못 들어갔다가는 정말 지역이 초토화. 왜냐하면 이거를 믿고 또 부동산이 막 버블이 났다가 확 꺼지게 되면 지금의 광주의 힘으로는 버티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게 예, 제가 좀 들여다본 그거고요.
알 수 없죠. 이거는 지역 주민들께 그리고 지역의 유권자들께 판단을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자, 광주에 그래서 계속 이 복합 쇼핑몰 얘기를 지금 주기환 후보가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지자체에 대형 입점 가능한 기업과 그리고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 그리고 광주시 담당 공무원, 수혜자인 시민까지 4개 주체를 축으로 해서 TF팀을 구성을 한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의논하자라는 것이 지금 현재 수준의 주기환 후보의 정책입니다. 실제로 누가 시장이 돼도 이거부터 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일단 자극을 되게 받았어요. 찬성 논리도 되게 높고 특히 광주의 젊은 20, 30대의 그 유권자들은 쇼핑몰 없다라는 거를 갑자기 조금 맞네 우리만 없네. 네, 이렇게 된 거 있어요. 네, 그래서 되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아, 근데 광주 상권 얘기하시는데 광주에서 먹었던 것만 계속 생각나네요. 예. 거기는 제육을 삼겹살로 하잖아요. 네. 너무 그리고 맛있죠. 속근 열무를 주죠. 맞아요. 쌈으로. 자, 광주 군 공항 이전을 매듭 짓겠다고 하는 게 주요 또 공약입니다. 근데 네. 대상지가 무안군이에요. 이게 광주시의 네. 지금 수건 사업 중 하나죠. 그렇죠. 하지만 민영공항도 아니고 군공항을 반길 만한 지자체는 없거든요. 교도소는 봤더라도 이 군공항은 이 전투기 소리가 워낙 압도적이다 전투기 보니까. 소리에 고도 제한에. 네. 근데 무안 정도면은 무안 공항도 있긴 하지만 이에 대해서 굉장히 단순하게 논리를 딱 박더라고요. 보상을 많이 해주면 된다. 현실적으로 무안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기환은 뼛속까지 광주 사람이다. 60여 년간 광주에 산 토박이로 주소 한 번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안 그래도 있습니다. 돼. 서울공항 옆에 살았잖아요. 제가 성남에 살았으니까. 서울공항 옆에 살아가지고 좋은 거는 딱 하나 있어요. 뭐요? 에어쇼 연습하는 걸 계속 봐요. 그래서 정작 에어쇼는 또 잘 안 봐요. 연습 때도 봤어요. 맞아요. 네. 근데 수업하다가 실수하는 거 봤겠네. 근데 생각해보면 그때 사람들이 진짜 착한 게 수업을 초등학교 때 하고 있잖아요. 에어쇼가 한창 히트쳤을 때가 있었어요. 네. 에어쇼 연습을 하면 선생님이 수업을 하다가 잠깐 전투기 소리가 들리면 잠깐 그냥 쉬는 시간이었어요. 그렇기도 하고. 수업을 못해요. 소리가 너무 커서. 대구 그 동구에 그쪽이 K2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큰애가 자다가 하고 울고 깨요. 그러니까 이게 민항기하고 수준 차인데 확 진짜 거의 경기 수준. 그 소리가 차원이 달라요. 네. 그리고 이렇게 올 것 같아요. 팍 아파트를 칠 것 같은. 딱 그 디테일이죠. 그 디테일을 모르고 들으면 무안이 왜 이걸 마다하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공항이 이미 있고 잘 돌아간단 말이죠. 네. 자, 정의당 후보 보시겠습니다. 정의당 장연주 53세 여자 광산구 첨단중앙로 68길에 삽니다. 한평여 중 목표 정명여고 전남대 국어국문학과 졸업. 직업은 정당인으로 민주노동당과 정의당의 당직자형 출마자입니다. 2008년 18대 총선에 광산 을로 출마해 낙선, 이후 지선으로 돌아서 6, 7회 지선에 나가는데 비례대표였고요. 7회 지선에 당선이 되어서 현재 광주시 의회의 유일한 비민주당 의원입니다.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그분이 이분이군요. 네. 거주하는 광산을 22분의 1. 거주하는 광산을 지역구의 정의당 지역위원장이고 광주시당 부위원장이고 전국위원이기도 합니다. 시민운동 유닛입니다. 공약으로는 청소년증 카드에다가 교통비, 문화체험비, 학습비를 지원해주는 시스템을 공약으로 걸었습니다. 청소년증. 교통비, 문화체험비, 학습비를 지원해준다는 시스템은 그냥 현금을 주는 게 낫겠네요. 현금을 주면 따르게 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를 잠재우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진짜 의도는 청소년 무상교통을 만드는데 이 청소년증 카드를 쓰겠다는 겁니다. 이런 공약이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스텝을 다음으로 어디로 가져가냐. 교통 측면에서는 궁극적으로 대중교통 무상화로 가려는 중간 스텝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생리용품 지원 사업은 광주 전체 여성 청소년으로 확대를 하고요. 광주 의료원 설립 공약했고요. 광주시 시민건강국도 신설합니다. 광역 만성질환 교육센터 설치 등 공공의료 확충 공약도 있습니다. 보수야 일자리는 민간이 만드는 것이라고 강변하는데 장현주 후보는 민간에만 맡길 수 없는 비상상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광주시가 일자리를 만드는 공약을 청년 일자리 보장제라고 포장을 했어요. 네.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훈련기간과 숙련기간을
충분히 제공합니다. 뭐 그러면 어느 분야에 종사하느냐? 뭐 기후위기, 지식공유, 마을돌봄 같은 게 있고 그 외에는 지역사회의 수요를 받아서 그걸 듣고 만드는 쪽이 또 있습니다. 그죠. 분야를 정치가 정해주면 100%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기후 위기를 훈련받고 숙련받아가지고 어디에 그렇게 일자리가 많이 생길까요? 뭐 향후에 만들어지겠죠. 우리가 모르는 분야에서. 지금은 몰라요. 우리가 모르는 분야에서 그럴 수 있겠네요. 화정동 아이파크 대처에 대해서는 자 일단 현대산업개발부터 책임을 확실하게 지자라는 쪽이고요. 산업안전보건센터를 설치해서 이후 스텝을 가겠다고 합니다. 네, 민주당의 정치인들, 중앙 정치인들 왜 이거 광주 사람들 입 다물고 있느냐라고 광주의 지역 언론들이 많이 뭐라고 합니다. 오래 거주해온 지역 정치인에게 기대할 수 있는 그 이상으로 공약이 자세하고 튼실합니다. 결국 뭐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는 계속 소송 걸어서 질질 끌어가지고 지금 계속 사업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이제 또 당이 해야 되는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가 돈이 없으면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당원들을 놀리는 건 당이 망하려고 하는 짓입니다. 아, 그렇죠. 당의 활동 조직은 움직이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지역마다 한 명씩은 집어넣어줘야 되죠. 정의당은 지금 그런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기본소득당 후보 있습니다. 기본소득당 문현철 27세 남자. 이야 젊습니다. 북구 군왕로 207번 길에 집이 있습니다. 고등검정고시 합격이 마지막 학력입니다. 자, 학교를 다니던 시절에는 학교 폭력을 당하고 그걸 고발하던 소년이었는데 초등학교에서는 처리가 됐지만 중학교에서는 대충 넘겼다고 합니다. 이 충격으로 결국 자퇴. 대안학교도 가보고 검정고시를 봐서 고등학교도 가보지만 또다시 자퇴하고 또 대안학교행. 이때 간 대안학교가 교육공간 오름이라는 학교예요. 여기서 음악을 접하고 음악인이 됩니다. 현재까지 여러 밴드를 경험했으며 현재는 오름의 동기 송희용과 함께하는 2인조 밴드 우춤추에 있습니다. 인디 뮤지션 유닛. 그래서 출마 선언 때 자기네 곡 가장 보통의 날을 기타 치며 불렀습니다. 이 자기네 곡이에요? 그렇대요. 언니네 발간 노래 제목이랑 굉장히 비슷하네요. 매우 비슷하긴 하죠. 네. 음악인 유닛이지만 기본소득당의 당직자이기도 하고 광주시당 공동위원장, 지난 대선에는 오준호 후보의 문화예술 특보이었습니다. 군대지대는 2019년에 했다네요. 중심 공약은 역시나 기본소득. 그렇죠. 30세까지 매달 10만원, 총 3,600만원의 광주형 기본소득을 공약했습니다. 그리고 밴드맨이잖아요. 문화예술 공약을 기대할 수 있는데 광주형 창작수당 정책이 있습니다. 이게 민주당 경선에서 떨어진 이용섭 예비후보가 네. 연 100만 원의 예술 창작수당 공약을 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환영하면서 그렇다면 나는 분기별 30만 원에서 연 120만 원을 주겠다. 20만 원 더. 이걸 받을 수 있는 예술인을 규정하는 기준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이건 예술인이 직접 정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손희상 선생이 굉장히 싫어할 공약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진보당 후보 만나보시겠습니다. 진보당 김주업 54세 남자 서구 상무공원로에 삽니다. 전남대 행정학과 졸업 정당인으로 진보당 광주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전공로 위원장 출신입니다. 본부의 위원장인가 보네요. 네. 다른 거 안 그러니까 쓰는 저도 거 보면? 보니까 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위원장 출신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깜짝이야. 그래서 07년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벌금 150을 맞았습니다. 지방공무원법이라는 것은 다른 노동운동과 다르게 전공로만의 전과죠. 그렇죠. 맞아요. 전공로 운동 전과입니다. 네, 전국 공무원 노조 위원장이었네요. 네. 이름이 김주업이라 슬로건은 진보 노동의 도시로 광주업입니다. 네. 혹시 나중에 광주업, 뭐 전주, 완주, 무주, 상주 이런 데 다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지선을 한 바퀴 돌잖아요. 그럼 우리의 카피라이팅 센스도 한 단계가 내려와 있어요. 그렇죠. 나는 주업을 그냥 나의 주업은 뭡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건 더 한 단계 아래네요. 네. 그죠. 우리 모두 다 구린면에 왔어요. 네. 공약의 중점은 역시 노동. 그건 당연합니다. 즉 이번에 진보 정당들은
자신들의 특기 분야를 다 내보이려고 광주시장 선거를 쓰는 중입니다. 노동부시장 신설 공약이 있고요. 생활임금 확대가 있습니다. 어떻게 확대느냐? 모든 공공기관에 우선 적용해서 그걸로 이제 선도를 하고 10인 이하 사업장에는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의 차액을 지원해 줍니다. 초중고 노동교육을 전면화하고요. 그리고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 얘기가 나왔죠. 전남도와 협의를 해야 돼요. 네. 주요 사업입니다. 하지만 사업 주체라던가 하는 중간 절차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져 나오면서 무안군 같은 곳이 계속 회피기동을 하고 있지요. 김주업 후보는 이전을 적극 지지하며 민간 공항도 세트로 보내버릴 것입니다. 역시 장소는 무안군. 그러니까 군공항과 민간 공항을 같이 묶어서 주겠다는 아이디어예요. 무안군은 이런 상황을 알고 있길 바랍니다. 무안은 이미 공항 돌리는 문제에 있어서 불만이 없는데. 네. 자, 공항을 옮기는 이유 중에서 김주업 후보가 주목하는 분야는 녹지 확보입니다. 녹지요. 그래서 민주당 강기정 후보의 무등산 개발 공약 부분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김주업 후보는 아예 무등산의 군부대를 다 폐쇄하고 싶어 합니다. 광주시장이 할 수도 있죠. 로비를 잘하면. 네. 그렇게 해서 무등산 전체를 시민에게 돌려줄 것이다. 네. 그리고 뭐 또 정책 방향을 제시하러 나온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화정동 아이파크 피해자에 대해서는 즉각 보상을 공약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무소속 후보가 한 사람 있습니다. 오늘 제 2명의 후보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네. 무소속 정광선 43세 남자 일용직 학력 미기재 경력 미기재. 이래도 되는 건가 봐요. 그러게요. 네, 자필로 미기재라고 써서 냈습니다. 저번 총선에도 출마를 했었어요. 네. 그때도 미기재 했었습니다. 당시 언론에는 더 이상의 정보를 밝히는 건 법에 위배된다고 대답을 했었네요. 무엇이라서? 그러면 정광선 후보 외에 모두가 법을 어기고 있을까요? 이거나 혹은 본인만을 위한 법이 따로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밝히지 않겠다고 뜻하면은 밝히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네. 근데 뭐 머릿속에 논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병역은 전시근로역. 2년 전 재산은 71만 원을 적어냈었습니다. 네, 저희가 아직은 이제 낼 때가 안 돼가지고 안 냈는데 주로 후보들이. 네. 저번 총선 때 이구영 화가의 더러운 잠 그림 아시죠? 여기에 김현미 장관의 얼굴을 합성해서 5층 건물 전체에 붙이고 기억난다. 네, 인간 쓰레기들 더불어 미친 등의 표현을 적었었는데요. 광주시에서는 당시 이 현수막이 선정성, 문란함,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철거해 버렸습니다. 네. 그때 후보 본인은 민주당은 되고 우리는 안 되냐, 표창원은 되고 나는 안 되냐 하면서 억울함을 표현했었고요. 그 결과 2020년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벌금 200이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차라리 이 법이 나은 게 일단 본인 입장에서도 이게 맞는 게 이게 공선법에 걸렸으면 200 맞았으면 출마 못했죠. 그렇죠. 그래서 법이 참 감각에도 밝아야 되고 철학적인 고민도 깊어야 되는 게 법관이 이게 그거잖아요. 나를 주어로 하고 나를 홍보하는 것 같으면 공선법 영역으로 들어오는데 남을 개 까면 그냥 5개 광고물이 네. 지저분한 거예요. 어허. 현재는 출마 외에 다른 정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번 총선 당시에는 부동산 정책에 매우 분노한 후보였거든요. 그 당시의 공약은 아파트 공급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네. 왜 이렇게 화가 난 걸까? 근데 이게 이제 누가 네. 화를 내게 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렇게 화가 나 있죠? 그 상태라고 생각하고 들여다보면 이해는 되는 게 화가 난 상태에서도 미디어를 못 끊으면 제일 자주 보이는 사람이 제일 미워요. 네. 그렇게 정치 혐오가 구체화됩니다. 심지어 사진도 작아가지고 얼굴 확인도 좀 어렵네요. 아, 픽셀 커요. 네. 클릭을 했는데 그냥 딱 정말 증명사진만 하네요. 네. 이렇게 많은 광주광역시장 후보들을 만나보셨습니다. XSFM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거?
유해물질 안전기준 통과로 믿을 수 있는 미끄럼 방지로 넘어지지 않게 안전하게 음식물을 흘려도 잠깐 실례해도 쓱 닦아주면 그만 강한 내구성과 보건력으로 짓궂은 아이들도 거뜬하게 갖고 싶어? 사람과 함께 동물과 함께 케미하우스 애견 매트 지방선거 데이터 센트럴 광주광역시입니다. 구청장들 후보를 만나보시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먼저 동구청장. 자, 민주당은 거의 지금 챔피언들 주로 많이 나오고요. 우선 더불어민주당. 임택 58세 남자 전남 무안생 목포 문태고 전남대 불문과 시민사회 / 지방정치인 유닛 35세 무소속으로 동구의회 의원 재선 06년 열린우리당으로 동구청장 선거 당시 분위기상 당연히 낙선 2010년 국민참여당으로 제도전에 선전했으나 낙선 국참당을 돌아 14년 새정연에서 공천을 받았습니다. 3선 시기를 맞은 재선의 동구청장입니다. 구청장에 처음 낙선한 06년 당시 열린우리당 광주시당 위원장이었던 양형일 전 의원의 보좌관으로 국회 생활을 짧게 해봅니다. 자, 열린구청장실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열린구청장실에 매니페스토 페이지 두는 거 이거 정말 모든 민주당 단체장 다 보입니다. 호남쯤 오니 알게 됐네요. 국민의힘도 그런가요? 저는 전라도에서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확인한 적이 없는데. 강원도랑 충남북 대전에서 주로 공보물 형태로는 나와 있죠. 네. 저도 확인을 안 해봤네요. 웹페이지에서 많이 나옵니다. 다만 임택 구청장의 경우에는 이행률이 100%라고 쉽게 써놓은 게 좀 많이 보이긴 합니다. 예를 들면 삶의 가치 회복을 추구하는 동구만의 인문도시 조성이 어떻게 100% 달성될 수가 있는 공약입니까? 그렇다고 되게 못했다는 건 아니고 연차별 추진 계획을 보면 달성하고 있는 것들이 아주 많기도 합니다. 저야 민주당밖에 안 보니까 다른 케이스를 모르겠지만 전국적으로 많은 후보들이 분야별 공약 보도자료 돌릴 때 장애인 공약 따로 써서 돌리고 배리어 프리 해놓은 거 열심히 자랑합니다. 장애인을 위한 리모컨 전등 설치 사업 괜찮아 보이네요. 집에 해준다는 겁니다. 저희가 해봐서 아는데 리모컨 커튼이나 블라인드도 경우에 따라 관해서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 후보 나와주세요. 국민의힘 양혜령 59세 여자 치과 의사입니다. 광주 중흥초, 서광중, 전주여고, 전남대 치과대학 치의학과 졸, 전남대 행정대학원 행석, 전 5대 광주광역시의회 문화수도 특별위원장이었고요. 현 광주 동구 치과의사회 회장입니다. 그리고 백화포럼 대표라 그래서 이 백화포럼? 네, 그래서 백화포럼에 뭔가 클릭을 해보니까 한 4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든 글을 다 비공개를 하고, 그리고 또 뭔가 검색을 해보면 하여튼간 모여서 잘 놀고, 다음 카페예요? 네, 예. 그래서 봉사활동 모임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뭔지 안 알려주지만 대표예요? 예, 실체 파악은 안 됩니다. 그 예전에는 광주 양치과의 이제 치과 원장이었고요.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그러니까 지선에 열린우리당 후보로 광주광역시 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를 했지만 낙선. 와, 나름 당선권 근처에 있어 본 사람이 지금 국민의힘으로 스카웃돼서 왔네요. 네, 2007년에 재보궐선거에서 대통합 민주신당 후보로 광주광역시의회 또 의원 선거에 출마했지만 어떻게요? 당선됐어요. 네. 그렇죠. 자, 2010년에 5회 지선에서 무소속 후보로 여기 갑자기 무소속이 됐어요. 중간에 아주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겠죠. 공탈이었겠죠. 네,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했지만 이번엔 낙선합니다. 그런데 그때 유태명의 동구청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사퇴를 하거든요. 유태명 동구청장이요. 그래서 2012년 재보궐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동구청장 선거에 출마를 하지만 낙선합니다. 판판이 계속 출마합니다. 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민주당 노희용 구청장 공선법 위반으로 2016년 재보궐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또 출마를 해요. 하지만 그때 또 안풍이 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민의당 김성환 후보한테 패해서 낙선합니다. 그 뒤에 한동안 당을 잡는 일을 실패했군요. 네.
그래서 2018년 7회 지선에서 바른미래당 후보로 그때 나를 네. 떨어뜨렸던 바로 그 바람. 네. 그래서 광주광역시 의회 의원으로 체급까지 낮춰서 출마를 했지만 이번에 또 낙선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거나 지금 국민의힘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후보인데요. 그럼 뭐야? 어딕트의 향기가 좀 있습니다. 예, 딱 한 번 당선돼 보고 2007년에 그리고 2007년 재보궐선거에 네. 하나밖에 없네요. 네, 계속 지금 낙선 중이고 또 한편은 또 마음 편한 게 치과 의사니까 그냥 그래. 그래서 막 치과 의사도 인생은 빡센 게 있겠지만 아무튼 근데 돈에 문제가 막 엄청 크게 걸리고 있으면 어떡하지? 막 이럴 텐데. 예. 그게 여기 좀 낙선을 걱정이. 이렇게 많이 해도 공천을 받았네요. 네. 그러게요. 국민의힘이죠 여기는. 네. 호남 네. 국민의힘이죠. 네. 네. 결국 한 10년간 이 불었던 이 제3당의 바람은 네. 그냥 중간 다리가 되어주고 사라졌네요. 그죠. 네. 그 근데 정작 왜 그 바람을 만끽해보진 못했어요. 근데 왜 그 다리가 일방통행인지는 진짜 궁금하지 않아요? 관심 없게 들으셨던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호남의 보수 정당은 그냥 동네에 이제 단골들을 맞이하는 은행 같아서요. 10만 원 정도 대출을 하고 비슷한 겁니다. 이 구청장 공천이. 그냥 감을 줍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별한 담보 없이 감을 줍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국민의힘 공천을 하려고 했을 때, 경선을 하려고 했을 때 후보자들이 너무 등록을 안 해서 계속 연장을 했어요. 광주시당에서. 연장해줄 테니까 등록해라, 연장해줄 테니까 등록해라. 그래서 그런 선거이기 때문에 후보들이 조금 더 많이 튀어나온 것도 있긴 해요. 네. 맞습니다. 새우곁이에요, 새우곁이. 네. 많이 유도했습니다. 네. 그죠? 공약으로는 광주 대인시장에 복합 쇼핑몰을 유치하겠다.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복합 쇼핑몰 유치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대인시장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죠. 자, 계림동 마사회를 무등파크 호텔로 이전을 하고요.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아마 거기에 그 마사회가 있나 봐요. 계림동에. 그래서 이제 옮긴다는 거고, 지산 유원지나 그 증심사에 케이블카를 설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좀 치과 의사로서 가장 자기가 전문 영역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현재 전국적으로 65세 이상 노인에게 그 임플란트 2개까지만 보험이 적용이 되나 봐요. 돼요. 전 몰랐어요. 네. 네. 제가 기억하는 바에 따르면 지금 아마 지난 대선 때 이걸 좀 더 확대하는 공약을 모두가 내걸었을 것으로 기억합니다. 네. 그래서 치과보험에서 이렇게 한대요. 임플란트를 할 때 40세 이상은 1개, 50세 이상은 2개, 60세 이상은 3개, 70세 이상은 4개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합니다. 양해령 예산 폭탄 반드시 해내겠다고 하니까 광주에 폭탄을 던질 예정입니다. 언젠가는 올 미래죠. 이런 네. 임플란트 같은 거 네. 지원 확대. 네. 네. 광주 동구에. 그러니까 되니까 하라고 해도 안 하니까 속이 터지는 거죠. 네. 누가 너네 부모님이? 네. 우리 아버지는 자꾸 더 하려고 그랬잖아. 그랬으면 좋겠어요. 되는데 왜 안 하냐 그러니까 그냥 노인네 병원 가기 싫어해가지고. 그게 이제 우리 부모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 급하면 간다. 진짜 가게 기다리면 돼요, 자식들은. 속으로 가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더불어민주당 공천 끝났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예요. 더불어민주당. 김이강 50세 남자 생년이 7로 시작하는 후보 저는 오랜만에 봅니다. 거꾸로 하면 강이 김. 둘 다 되게 허무한 이름이죠. 네. 그냥 읽으면 김이강. 아니 강이 김은 리버 이즈 롱이잖아. 그렇죠. 김이강은 이제 위드 이즈 리버죠. 그렇죠. 서울에는 한강, 광주에는 이강. 여기는 지난 지선에 선택, 임택, 문재인에서 재빠지면 문인 등등 못 읽어줄 슬로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광주예요. 문제는 저는 못 읽어줄 급이 되어야 읽어드리는 편이지요. 서석초. 이게 어딜 나온 거야? 금남중이겠지. 금남중. 그만중. 그만 미음 중 이렇게 썼는데 금남중이죠. 서석초 그만중. 그리고 살레이서고가 아니고. 뒤에 틀렸어? 살레시오고예요. 살레이소? 살레이소고. 살려주이소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근데 뒤에 외대 무역학과 나왔잖아요. 이거랑 합쳐서 살레이 소고가 뭘 사는 고등학교 같아 보여요. 아니 소고 있죠. 소고 둥땅둥땅. 아, 소고를 살레이 사는 곳이야. 살레 이소고? 그렇게 보여. 서석초 금안중 살레이소고. 금남중이라고. 서석초 금남중 살레시오고 외대 무역학과 유닛 특성 알기 어렵습니다. 삼성생명 호남 충청권 본부장에 34에 올라갔다는데 이게 어떤 자리인지 잘 모르겠고 기록을 뒤지면 한투에서도 일했다고 하는데 그냥 화이트 칼라는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영업맨. 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업 엄청 잘한. 네. CNB 광주방송에서 뉴스와 경제라는 프로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자, 민주당 정치인들 생년이 7자로 시작하면 확실히 달라지죠. 20대 때부터 정치를 할 필요가 없었던 세대들이라 여기저기서 호구지책을 소화합니다. 정계 입문을 어쩌다 하게 되었는지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정치 커리어 일부를 보죠. 이용섭 현 시장의 당선인 비서실장, 정무특별보좌관, 시청 대변인 등등 현 시장 주변의 인물인 것은 확실합니다. 공약이 많았고 눈에 띄는 건 없었습니다. 무소속 후보 만나보시죠. 무소속 서대석 60세 남자 현 서구청장입니다. 디펜딩 챔피언이 여기 있습니다. 광양생 옥룡초 중 순천고 전남대 중앙대 행석 5.18 민주화 유공자인데 그때 생긴 전과는 사면됐고 다시 쌓는 뉴 전과는 내건 뉴 전과 전과 폭탄 96년부터 2000년까지 4년 동안 매드맥스를 찍었습니다. 네. 96년 도로교통법 100, 98년 도로교통법 300, 2000년 음주 300. 아, 300. 피주머니를 달고 다녔나요? 그 수준이죠, 거의. 네. 그 피주머니가 그러면 측근이 있던 김희강 후보였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김희강 후보 머리가 이렇게 센 건가요? 근데 머리가 일찍 새긴 했더라고요. 참여정부 청와대 비서관 95년부터 지난번 지선까지 선거 경력은 4전 3패 1승. 마지막 1승이 서구청장이었죠. 와우. 지난번 지선 당선 당시에 주민 참여를 대폭 확대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주민총회, 학생총회를 의무화시키고 주민 참여 예산과 연계하는 등의 임기 동안 주민 참여를 계속해서 확대시켜왔다는 보도자료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공약이 똑같아요.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인가요? 첫 번째, 그러니까 확대시킨 거를 더 확대시켜서 정착을 시키는 건지 아니면 그냥 컨텐츠를 한 번 더 쓰는 건지 설명이 다소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주민총회를 무슨 동마다 막 100명을 참여시켰다가 이제 150명으로 늘리면 좋겠다. 네. 그러면 아주 진취적이죠. 네. 근데 그동안 동대표 한 명씩 왔다가 네. 2명으로 늘리겠다. 네. 이러면은 주민 우롱이죠. 근데 이제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노동자이지만 메커니즘은 적극적인 유권자잖아요. 그러죠. 그러면은 현 서구청장이 현 구청장이 공약을 이야기할 때 저번이랑 똑같은 주민참여라는 키워드를 썼다면은 자기가 어떻게 해온 걸 어떻게 발전시키겠다는 이야기를 해줘야죠. 그래야죠. 똑같이 주민참여 확대라는 말을 쓰면 안 되죠. 그니까요. 네, 실제 공과는 다르게 선거운동에서는 그거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면 내가 몰랐으니까 답답하잖아요. 네. 적극적인 유권자라니까요. 주민참여 확대는 뭘 했는지 모르겠고요. 어쨌든 구청장으로서의 성향이 주민참여 확대라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리고 민선 6기 서구청장, 그러니까 전 서구청장 때 시책 추진 과정을 비판하는 글이 구청 자유 게시판에 올라오자 구청에서 자유 게시판을 폐쇄시켜버렸어요. 일단 자유 게시판은 축소했군요. 네. 그러니까 서대석 후보가 7기에 임명되자마자 이 자유 게시판을 부활시켰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서 공무원 노조를 행정 파트너로 인정한다는 발언도 했고요. 그렇군요. 참고로 그 전 민선 6기 시장도 서대석 후보한테 밀려가지고 공탈해서 무소속 출마했다가 낙선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서대석 후보도 똑같은. 아, 그렇구나. 아, 이것은 저주인가? 평행이론인가? 아, 여기 자주 그래요. 그러면 현 구청장이 왜 공탈을 하고 후보 부적격 판정을 받았는가? 볼까요? 왜 제가 소개를 하게 되었는가? 후보 본인은 20년도 넘은 음주운전 이력으로 부적격 판정하는 건 억울하다고 했지만 그 이력으로는 지난번에 공천 받았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중요한 전과 한 건이 더 있습니다. 맞아요. 아까 전과 4건이라고 뉴 전과 4건이라고 했는데. 근데 뉴이스트 전과가 있어요?
구청장 되기 전 2015년에 당시에 윤장현 광주시장과의 친분을 이용해서 광주 환경공단에서 사업 설명회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 라면서 하수재활용업체 대표한테 1,500만 원을 받았어요. 윗사람 이름 팔았군요. 네. 일반인이었어요, 이때는. 민간인이었어요. 그냥 유명한 사람 이름 팔았군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시장하고 친하다. 광주 대동강물이죠, 그냥 이 사람을 판 건. 그렇죠. 시장하고 친하니까 광주 공단에 가가지고 사업 설명회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러고 돈을 받고 공범이랑 나눠 가졌습니다. 그리고 승진청탁 명목으로 광주시청의 6급 공무원에게도 2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있습니다. 잘 터시나 봐. 근데 재판 결과를 보면 잘 털었던 건 이분 친구인데. 그럼 나눠 받은 건 후보겠네요. 네. 근데 재판부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공범이 범행을 주도했고 서대석 후보는 소극적으로 가담을 했다. 주범 옆에 종범. 예. 그러니까 구청장 재직 시절의 범죄가 아니고 구청장 이전에 번제 인정을 참착해서 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2심에서 벌금 1,000만 원으로 감형이 되었습니다. 벌금만 1,000이에요. 벌금만. 이게 2021년에 판결이 완료된 변호사법 위반이군요. 네, 이게 변호사법 위반이. 왜 변호사법 위반인가 했더니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뭐 사칭했다 뭐 그런 거더라고요. 신기하다. 네. 근데 선거법이 아니면은 실형이 아니면은 그 바가 좀 높겠죠, 기준이. 이거면 공천 못 주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직은 어떻게 유지가 됐는데 재판부가 그렇게 판단을 해서 너무 웃긴 게 이런 걸로 공천 주면 중앙의 언론들도 냄새 맡고 그 비판하는 기사쯤 나옵니다. 그럼요. 근데 웃긴 건 그래서 공천을 안 주면 지방의 언론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밀실야합 이러면서. 그렇죠. 그래서 이게 부적격 이유입니다. 이해했습니다. 공약은 돌봄 사업을 확대하는 K 복지 모델 완성, 감염병 예방 사업 전개, 재생에너지 생산을 늘리겠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 있고요. 하나 좋은 거는 전기 1륜차 대여 좋네요. 전기 1륜차 대여. 이거 실제로 지금 민간 기업들이 하고 있는데 조금 불편하죠. 쓰는 사람들이 공공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 같다고 좀 봐요. 네. 아니 그리고 웬만하면 좀 안전 기준 같은 거 좀 높이고 대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서구의 후보들 만나보셨습니다. 현직이라 길었습니다. XSFM입니다. 콕 집어 콕. 좋은 원료를 쓴 김치를 만들 시간이 없을 땐 콕 집어 콕. 배추, 무, 고춧가루, 생강, 전부 국산. 다시마, 홍합, 표고버섯도 아낌없이 쓰죠.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혼술 세트로 부담 없이 간편하게. 맥주만 있으면 뭐해? 술안주는 바보상회.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자, 광고를 듣고 돌아왔습니다. 광주경역시 시간 남구청장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 끝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래 49세 남자. 김이강 후보보다 더 어린데 이 사람은 심지어 현임입니다. 전남 영광생, 염산초 염산중 조대부고 광주대 경제학과 광주대 총학생 회장, 직업정치인 유닛, 강운태 의원 보좌관을 시작으로 광주광역시청 직소민원실장. 이번엔 이거 치지 맙시다. 포럼 광주 자치분과위원회 위원장, 포럼 광주 공동대표. 포럼 광주란 10년대 중반부터 운영되던 민주당의 반개 조직. 처음부터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문재인 당대표 혹은 문재인 전 대표의 광주 지역 지지자 모임 혹은 그 지지 세력을 조직한 모임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년 정도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있다가 지난 지선에 빠르게 남구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이 재선 시기. 민주당 현임 지자체장은 매니페스토 상황을 공개하니까 평가를 바로 넣어드릴 수 있겠네요. 김병래 후보 혼자 열린 구청장실이라고 안 하고 꿈꾸는 구청장실이라고 해놨군요. 잠을 자면 어떡해요? 근무 시간에. 좀 농축산인 자지 않아요? 완전? 생각보다 업무 중에는 안 돌아요. 네. 광주 향교 유림회관 완성.
송암체육공원 유치, 구보훈병원터 창업지원센터 조성은 13%. 이런 식으로 말이죠. 남구에 와서 제 의문점이 하나 풀렸습니다. 이 매니페스토 공개 어떻게 하는 걸까? 남구는 의회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22년 3월 20일부터 시행된 남구의 조례는 공약 실천을 위한 기본 조례와 구청장 선거 공약 관리 지침, 디테일이 나오는데요. 공약 관리 전반은 대외협력관이 수행하고 추진 상황은 반기 2월 5일까지 자체 점검한 것을 대외협력관에게 모아주고 이행위원회에게 자문을 받고 그 위원회는 또 어떻게 구성하고 추진 상황 정리는 주간부서 주무관들이 하고 기획실장은 연 1회 이상의 보고를 하고 등등등. 남구 특유의 조례라고 보기에는 비슷한 결과물을 제가 전국에서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어떤 가이드라인을 누군가 돌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좋은 첫발이고 잘하는 구청장 군수의 경우에는 효과가 만점입니다. 국민의힘 후보를 만나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 강현구 66세 남자 건축사입니다. 조선대 산업대학원 산업공학과 공학 석사. 네, 공학 석사. 자, 전과가 하나 있네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03년에 100만 원의 벌금을 받았고요. 05년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전과 노동탄압도 좀 하셨고요. 네. 전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광역시 건축사회 회장이었고요. 현 조영건축사무소 주식회사 대표 건축사입니다. 자, 빨간색도 파란색도 쓸 수 없어서 연두색을 샀어요. 왜 못 써요? 이 컬러 뭔가 했네요. 네, 그 제가 빨간색 쓰면은 형광연두고 들키고. 지금 아직까지는 아니야, 그냥 내버려 두면 금방 이해해. 네. 지금 잠깐 피곤해서 딴 생각하는 거야. 아니 근데 당이 있는데 굳이 못 쓸 건 또 뭐야? 왜 앞에 그니까요. 에디터도 그렇고 까먹으셨을 많은 분들을 위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대구 경북의 민주당, 호남의 국민의힘, 혹은 강남 서초의 민주당 등등등. 여러 가지 케이스에서 당의 이름을 조그맣게 쓰거나 아예 색깔을 바꿔버리는 케이스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곧 물러날 전현희 인권위원장. 파란 자켓을 입되 그게 잊혀질 정도로 커다란 해바라기를 강남구 선거할 때 달고 다녔죠. 그래서 사람들은 해바라기 후보라고 불렀지 민주당 후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연히 뽑혔죠. 네. 4년 전, 6년 전에는 대구의 민주당 후보들은 아예 잠깐 탈당도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해가 되겠는데 뻔히 당이 있는데 뭐 색깔을 다르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생각이 새삼 들었네요. 그래서 슬로건은 안전하고 건강한 녹색 도시 남구. 그래서 녹색. 예. 순간 보면 녹색당인 줄 알았어요, 진짜. 네. 자, 남도일보에 군소정당 후보 릴레이판이 들어가 있는데요. 어머. 여당이란 말입니다. 와, 지역색. 자, 어느 지역에 가느냐에 따라 군소정당도 되고 말이죠.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2번이고 여당인데. 그러게요.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 등을 경험하면서 정치인보다는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들이 구청을 진두지휘해야 안전한 광주가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고 보고 구청장 도전을 결심했다고 하는데 그러기에는 이 근로기준법이 계속 눈에 띄고 교통사고 처리법 특례법으로 안전 막 이러면서 그냥 요쯤 되니까 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출마 배경은 있는데 공약은 아직까지 없어요. 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음주와 노동탄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였고요. 남구청장 후보까지 만나보셨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북구입니다. 기사시부리. 자, 북구. 지금 예비후보자 명부에는 국민의힘 한 사람밖에 안 나와 있어서. 네. 우와, 무투표 당선이다. 그니까요. 초보자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무투표 당선 이렇게 생각하죠. 그게 이제 챔피언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즐겨라. 현직들은 좀 늦게 하죠. 네. 그게 이미지상 더 좋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을 즐겨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북구청장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문인. 솔직히 말해보세요. 왜요? 문인구청장이 이번에 공천 못 받기를 바랄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습니까? 저는 없었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다. 아니에요. 아무 생각도 없어요. 무슨 소리야. 63세 남자. 시, 서화 등의 문사를 하는 사람. 동양적인 교양인을 말하며 독서인, 문인, 묵객 등이라고도 말한다.
다음. 통행이나 여행의 허가증. 이런 단어 옛날 초안지 같은 데서 본 적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문의 도장 인자인가 보군요. 그런가 봐요. 네. 예. 지난번에 당선이 되다 보니 이제는 프로필도 찾을 수 있고 좋습니다. 전남 영광생, 광주 교대부초 살레시오 중 광주 1고 한양대 토목공학과 학석, 전남대 토목공학 박, 기술고시 20회, 국토건설 공무원 유닛, 광주 월드컵 추진단 기획단장, 광주 지하철건설본부장, 광주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부청사관리소장, 15년도에는 광주 행정부시장, 77%를 득표하며 살벌한 데뷔전을 치릅니다. 와. 지난 지선이 얼마나 큰 승리였냐는 겁니다. 민주당이. 77%. 와. 재선 시기. 그렇게 신나서 제가 한반도 절반을 돌면서 빨아댔는데 문인구청장 열린구청장실 처음으로 공약 이행 상황을 못 찾았습니다. 우와. 그래서 열린구청장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프로필, 설명, 저 문인이 걸어온 길입니다. 외에는 인사말, 본인 수상 내역, 말과 글 안에는 송년사랑 신년사만 줄줄이 있습니다. 지난 지선에는 TV 토론회를 땡땡이 쳤다고 하는데 남들 다 하는 걸 종종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임기 동안 블로그의 글도 새로운 시스템을 고민하거나 편의시설을 만든다거나 의회와 함께 논의한다거나 하는 내용은 없고 주로 사진 찍히는 연례행사, 그거 아니면 이달에 기업을 선정했다느니 어떤 기업이 무슨 물품을 기부했다느니 하는 기업 얘기만 많습니다. 차라리 블로그를 안 했으면. 이 둘이 다 독특해요. 기업 얘기를 글에 많이 쓰는 것, 공약 이행사항이 없는 것, 다 다른 디펜딩 챔피언들에게 없는 습관이에요.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라는 데서 에세이 등급을 줬다는 보도자료가 몇 개 보이는데 그 본부는 몰라도 제가 밖에서 보려고 하면 보이는 게 없습니다. 북구에 계신 여러분들은 만족한 것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충남과 전북의 교육감한테도 이걸 에세이 등급을 줬거든요. 네. 못 믿겠더라고요. 유권자분들 거기에 계신 주민분들이 후기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 대해서는 제가 호기심이 나름 있습니다. 선거와 관련 없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말이죠. 그건 나중에. 국민의힘 후보 혼자 우뚝 서 있습니다. 국민의힘 강백용, 지금 성간이 현재 기준으로 단독 후보입니다. 근데 이름 멋있다. 백룡이라니. 네. 강백룡. 62세 남자, 사업가고요. 연세대 산업대학원을 졸업한 공학 석사입니다. 전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그리고 전 광주광역시 북구 부구청장까지 했어요. 네. 자, 이번 대선에 광주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공정한 나라 광주시위원장. 얼마나 많은 것들을 공정한 나라, 깨끗한 나라도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자, 80년부터 공무원 유닛인데 80년부터 완도군청, 그리고 담양군청, 전남도 행자부를 돌다가 퇴직을 해서 다시 광주시에서 5급 사무관으로 와. 시험을 봐서 또 다시 네? 재임용이 됐어요. 이렇게 시험 중독자들은 어떻게 예, 요런 것들이 있다고 출마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건축과 상수도 사업 본부장까지 지내고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17, 18년에도 계속해서 저 인사 소식 같은 데에 이름이 나오네요. 네.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네요. 예, 조그만 기술사 사무실을 지금 현재 운영 중이고요. 38년간 공무원을 했던 거죠. 자, 북구는 광산구 다음으로 넓은 곳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와서 광산구보다 더 뒤처지고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북구청사를 일곡지구로 옮기고 지금 북구청사가 전남대 후문 쪽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옮긴대요. 근데 어느 자료가 없어서 제가 유일하게 광주 MBC 라디오에 수도권에는 김종배의 신원집중이 나오고 저도 가끔 나오죠. 근데 그리고 나서 광주 MBC 또 따로 하거든요. 그 맞아요. 시간에. 그래서 거기에 뭐 지역의 후보들을 알아본다 하면서 그때 초청돼서 그거를 제가 그냥 듣고 찍은 거예요. 듣고 속기처럼 친 거예요. 그래서 일곡동으로 하든가 이 북구청사를 옮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하철에는 우남동이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쓰레기 수거 청소를 제도화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제도화되어 있잖아 지금. 예, 그래서 이거를 하겠다고 한 하는데 몇십 년째 제도화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전 인류를 따지면 몇백 년째 제도화돼 네. 있어요. 실시간 들으면서 이제 속기사처럼 썼는데 다 듣고 나니 좀 허무하긴 하더라고요. 사실 바빠 죽겠는데 최악의 수단이거든요. 네. 저는 녹취. 이렇게 치는 후보가 꽤 많아요. 네. 왜냐면은 그러니까 유일하게 인터뷰 15초가 있는 게 맞아. 후보들이 꽤 있거든요. 이게 가장 열받는 모먼트예요. 자, 그래서 제가
계속 오다가 막 이제 귀도 아프고 그래서 어떡하지? 그래서 자막을 틀었거든요. 아, 유튜브 자동 자막. 예, 그래서 이제 들으면서 쳤는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한번 볼게요. 제가 캡처 떠드렸죠. 즉, 강변 인물을 뽑아주십시오. 저 강백룡을 뽑아주십시오. 자, 구미를 제왕으로 모시고. 국민을 제왕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철사는 공동체를 제가 만들겠습니까? 잘 사는 공동체를 제가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 광주 북구청장 게다가 여당 후보가 구미와 철사를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아마 이거 오죽하면 제가 이런 것까지 하겠습니다. 예, 철산이 옛 같지 않거든요. 요새 광명철산 엄청나죠. 얼굴 표정은 마이크에서 바람이 나오는 것 같은 표정이네요. 네. 옛날에 예능에서 그런 거 있었는데. 맞아요. 그리고 참 이렇게 아침 라디오에 보통 이제 추리닝 입고 다니고 이러는데 이렇게 쫙 넥타이까지 빼입고죠. 네, 쫙 빼입고 그리고 한 번도 이 종이에서 눈을 못 떼고 계속 이걸 읽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아나운서가 아닌 이상 아침 시사 프로에 빠짐없이 빼입고 오는 사람은 네. 저 사람 언젠가 출마할 거야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뭐 그런 후보였습니다. 철산과 구미를 왕처럼 모시겠다는. 광주 북구에. 즉 강변 인물을 뽑아주십시오. 강백룡 후보였고요. 자, 지역구 끝으로 광산구청장 선거입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자, 현재 광산구는 선관위에 등록한 후보가 6명이고 다 민주당입니다. 그래 광주니까 하고 안 이상하게 여기려다가 아무리 그래도 다른 당 후보가 제로인 건 이상하지 않아 싶어 깜짝 놀랍니다. 일단 저는 제가 할 일을 하겠습니다. 무소속 소식도 아직 없습니다. 빨리 녹음하자. 날치기 처리. 그 수밖에 없어요. 중간에 뭐 정의당 후보가 나오거나 뭐 진보당 후보 나오기 전에 빨리. 자, 지금 이 순간 기준으로 광산구청장 후보는 하나입니다. 바뀌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직 최종 결정이 아니라고 제가 이제 계속 마음을 졸이고 있었는데, 최종 결정이 아니라서 지금 어떻게 할지 중앙당의 결정 번복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러면은 뭐, 무소속 예상을 하기도 어렵죠. 지금 최종 후보 등록까지 며칠 안 남았거든요. 지금 저희 녹음하는데 여러분 들으시는데도 마찬가지고. 갑시다. 일단, 현재까지 정해진 더불어민주당의 후보. 더불어민주당 박병규 55세 남자 노조활동가 유닛 좀 깁니다. 전과세 건 99년 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 폭처 집시 100만원 02년 특수공무집행방해 집시 300만원 13년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300만원 모두 조합의 투쟁활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고1 때 교사의 폭행에 항의하며 자퇴, 서울의 구로공단에서 첫 직장을 얻습니다. 87년 노동자 대투쟁 때 해고가 된 뒤 1990년 아시아자동차, 현 기아차 광주공장에 입사합니다. 회사가 부도를 맞은 다음해인 98년 민주노총 금속노조 기아자동차 지부 광주지회장이 됩니다. 민주노총 금산연맹 광전본부장이 되어 01년 캐리어 사내하청 비정규직 투쟁 때 천막농성을 하다가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폭행을 당해 잠시 반신마비를 경험하기도 했는데 그리고 얼마 안가 관련하여 재판을 받아 유죄를 받죠. 한국은 노동탄압 최강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꽤 오랜 세월 지회장을 맡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13년에 강운태 당시 광주시장이 수출할 물량이 시급하니까 기아차를 증산해달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중에 박병규 당시 지회장도 있습니다. 차의 시간당 생산량 합의에는 노조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다시 말해 중추산업의 노조위원장은 정치권에게도 중량감 있는 인사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 기사가 난 이듬해 막 당선된 새정연의 윤장현 광주시장이 박병규 지회장을 어공으로 변신시킵니다. 14년 광주시 사회통합추진단장.
넘버원 업무는 그때 처음 나온 개념 광주형 일자리를 추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에요? 제가 14년도 지선원 때 제가 이거 소개해드리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광주형 일자리라는 말만 하길래 코웃음을 쳤지만 그래도 좀 전달을 해드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쓸 때 좀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러저러하고 그래 4천만 원짜리 이 늘어나는 일자리의 숫자 어쩌고 저쩌고 정도만 네. 정리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저만 공부했는지 여러분도 전해드렸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고 나서 그걸 가지고 지금의 후보를 설득했겠죠. 박병규 후보를. 게다가 이제 여기는 제가 원고에는 쓰지 않았지만 예전에 이제 독일에 공장을 견학하러 갔을 때 윤장현 시장이 시장이 아닐 때 우연히 만난 적이 있다고 해요. 이미 아름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름이. 알음. 공장 아름이? 너무 옛날 광고야, 그건. 땜잇. 물론 노사민정 타협이라는 일반 업무를 수행하는 게 데일리 루틴이지만 결국 그 모든 작업은 광주형 일자리를 성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윤 시장의 푸시로 중앙으로 갑니다. 일자리 정책 특별보좌관. 문재인 정부에 광주형 일자리를 설명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특명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광주광역시 경제부 시장이 됩니다. 사실상 모든 주위의 베테랑이 헤이터로 돌아섭니다. 제가 오늘 전문용어, 힙합 전문용어 처음 썼네요. 헤이터. 그러니까 싫어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늘공들은 이상한 사람이 들어와서 승진한다고, 어공들은 노조위원장한테 자리 뺏겼다고, 언론은 노조위원장이 부시장이 되었다고 비아냥, 그리고 광주형 일자리 반대 투쟁을 해온 기아차 노조는 후보를 제명하고 더 나아가 올해 노동운동과 후보보다 훨씬 거리가 있는 상대 예비후보 지지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튼 여러 사람이 새로운 경험을 했을 6년간의 대모험은 공전의 히트작 캐스퍼로 되돌아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방식으로 이 자리까지 왔는지 저 같은 아카이브 탐구업자는 모릅니다. 다만 주위의 모두에게 미움을 받을 선택을 하고 공익에 해당하는 결론을 얻어냈다는 이야기를 추출해낼 수 있을 따름이지요. 평생 모은 원기옥으로 한 가지 결과를 낸 사람이라 그것만 소개했습니다. 공약 생략. 캐스퍼가 광주형 일자리로 생산된 자동차예요? 네. 그러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죠, 벌써.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 그래서 대 사고. 네, 한 대 산 거죠. 네. 이거를 이제 모범으로 다 이제 따라해봐라 이러면서. 그 상징이기 때문에. 안 파시려나? 팔기 좀 애매하죠. 그쵸. 네. 근데 그래도 한 20만 몰면 팔겠죠. 20만 몰면은 그쵸. 폐차하는 거 아니에요? 내 거 18만 타고 23만 타고 폐차했거든요. 네. 그거 언제야? 2042년. 네. 우린 그땐 방송하지 맙시다. 제 광주에서의 역할은 끝났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XSFM입니다. 앞면, 뒷면, 측면까지 완벽 방수. 양면 사용으로 다양하게 꾸며보세요. 케미하우스 애견 매트. 광주광역시 교육감. 자, 교육감 시간입니다. 장휘국 교육감이 삼선으로 물러나기 때문에 여기 또 쫙 하고 예비 후보만 6명이 등록했고 사실 등록 안 한 한 명이 더 있었고 네. 지금은 5명 남았습니다. 사실 이런 소설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뭔데요? 삼선을 저지하려 몰려들었다. 삼선으로 끝나니 몰려들었다. 그러면 일단 늘 몰려드는 거 아닌가요? 술부 일부를 제외해야죠. 하긴 후보들은 몰려들었다. 재선을 저지하러 몰려들었단 말도 쓰잖아요. 그러니까요. 무주공산이니까 몰려들었다고 하고. 그러니까. 네, 몰려들었다. 전교조 후보 단일화가 성공을 했는데 줄어든 후보는 하나뿐입니다. 2인 단일화였고요. 네. 나머지 4명은 그대로여서 오퍼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에헤이. 가나다 순서로 소개해드립니다. 보죠. 강동완. 좀 반 정도 잘생겼네요. 왜 그래? 이름이 반 정도 잘생겼잖아요. 아빠가 원 발음을 이렇게 하잖아요. 1, 2, 3, 4.
완빤찌? 검수 원박. 67세 남자, 조선대학교 치의학 박사. 즉, 치과의사. 덴티스트. 응? 교육 경력은 조선대 교수뿐이고, 그게 33년 10개월입니다. 조선대죠 뭐. 조선대 치과대 학장, 조선대 총장도 했습니다. 지금 직업도 치과의사, 치과맨. 아이고, 잘 나갔네요. 교사 학습권 강화가 교육 문제 해결의 본질이라고 주장합니다. 자, 뭔지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해도 돼요. 아니, 전 그렇군 하고 구체적인 해법, 그러니까 뭐 행정 업무 경감이라든지 네. 연수 프로그램의 그 질 확보 이런 걸 기대했는데 바로 다음 공약으로 넘어가더라고요. 아, 진짜? 예. 몽둥이를 주겠다. 기초 학력 강화를 위한 기숙사를 운영해 코딩으로 수학과 영어를 가르치겠답니다. 뭐라고? 코딩으로 수학과 영어를 가르치겠다고요? 그러니까 코딩 교육의 내용과 목적을 모르는 게 분명합니다. 우리 아들 코딩 학원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코딩 교육은 수학하고 영어 잘 못해요. 그러니까 코딩 교육은 코딩을 배우는 거지 그걸 가지고 뭔가 다른 과목을 배우는 게 아닌데. 전혀 상관없는데. 그죠? 메타버스와 AI 얘기도 있는데 AI의 꿈이 결합했어요. 아, 또 AI 꿈 연구원을 설립한다니 이게 무슨 신박한 소리인가 하고 봤거든요. 아, 저기 AI 이름이 꿈? 프로이트인가 보다. 할육이거나? 네. 아닙니다. 꿈은 그 소스를 비유한 거래요. 그래서 원소스 멀티유즈 메타버스 교육 생태계를 구축. 자, 이쯤 되면 모두 아셨죠? 대박. 강동원 후보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뭔지 있습니다. 모르네요, 지금. 결론. 아니, 아무것도 모른다. 꿈은 소스에 비유한 거면 이건 AI가 아니고 A1이죠. 그럼 A1 소스 연구원이니까 말이 되지. 그럼 메타버스는 스테이크의 이름이었던 겁니다. 그 뿌려먹는 소스야, 그럼? 네. 그거. A1이 스테이크에 소스. 결합한 것이지. A1 소스 멀티 유즈도 말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A1 소스는 집에 있으면 멀티 유즈 해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또 막 괜히 계란 프라이에도 얹어보고. 맞아요. 여기저기 다 찍어 먹고. 네. 광주에 365개소 역사 공간을 개발해서 학습용으로 활용하겠다는 공약은 시장 공약으로 더 어울립니다. 그러네요. 자, 다음에 소개할 박혜자 후보가 후보 단일화를 제안했는데 거절했습니다. 왜일까요? 정치적 이슈를 위한 단일화는 세력 담합이라고 하네요. 하기 싫다고 하지. 되게 말을 길게 들리는 재주가 있네요. 네. 근데 공약을 보면 자기가 내건 공약 하나도 이해 못하고 있어요. 내용이 없어요. 자, 다음은 말씀하셨던 그 후보죠. 박혜자 66세 여자 좀 깁니다. 대성초 전남여중 전남여고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학석사 오리건대 이학석사 서울시립대 행박 호남대 교수를 87년부터 하다가 2012년에 끝냈습니다. 아주 오래 했네요. 인문사회대 학장까지 했는데 교수를 그만둔 이유는 19대 총선 출마였습니다. 8년 전에 총선에 나갔습니까? 민주통합당으로 서구 갑에서 당선되어 국회의원이 되었지요.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에도 출전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10년 전이면 10년 전. 네. 19대면. 네. 재선 시기에는 본선 출마를 못했고 민주당에서 당직을 맡고 있다가 2017년 대선 문재인 캠프에서 중앙선대위 대변인. 이래서 톤앤톤입니까? 이걸 톤온톤이라 부릅니까? 파란색 계열 자켓에 파란색 배경을 하고 있군요. 저기 그 크로마키 따면은 얼굴만 수금만 나오죠. 그렇죠. 2018년 광주 이게 근데 그 자켓 이 카라가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얼굴 모양 이쑤시개처럼 되겠네요. 바로 그거죠. 네. 흉상 자른 것. 네. 그렇게 일을 하고 있다가 2018년 광주 서구갑 재보궐 선거가 있었어요. 여기선 경선 탈락. 야, 직업에 한자 무 하나 딱 박아놨어요. 네. 네, 대박. 뚜렷한 계파가 없고 두루두루 가까운 것이 정치적인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평가가 됐는데 경선 탈락 후 이렇게는 공천 얻기 힘들겠다 싶었는지 이번엔 교육감으로 틀었습니다. 전 국회의원입니다. 대구 강은희 교육감 모델을 노리는 것 같죠? 네, 대구 시간에 이야기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이 얘기를 왜 길게 했냐? 정치인 출신이라 그런지 가장 화려한 정치적 무브를 보여줍니다. 보죠. 먼저 강기정 후보로 시장 후보가 결정이 났잖아요. 축하 인사를 좀 길게 보내면서 손을 내밀고요. 도와달라고. 지역 노동계 인사들의 지지 선언을 끌어내더니 광주 교총과 정책 협약을 맺습니다. 교총? 좌우로 종횡무진합니다. 그런 한편으로 단일화 제안을 쫙 뿌렸는데 확고히 선도 그어놓습니다. 뭡니까? 제가 다음에 소개할 이정선 후보는 그 사람 안철수 캠프에 있었다. 그 다음에 소개할 이정재 후보는
그 사람 새누리당 출신이다. 그래서 이 둘을 배제하자고 말하면서 나머지 후보들에게 단일화를 제안하는 방식이었죠. 아, 그렇군요. PR을 확신하게 가르는 정치적 수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안받은 두 사람이 거절을 해버리면서 첫 수부터 막히긴 했는데 이건 확실히 정치적 무브네요. 네. 네. 정치적 턴. 지금도 단일화 얘기는 지속적으로 꺼내고 있습니다. 정책 협약은 교총과만 한 것이 아니고 광주 청소년 정책 연대라는 청소년 유권자 단체가 출범을 하니까 네. 곧바로 이들과 사진을 찍으면서 정책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청소년 유권자 단체라. 상당히 민첩하고 광범위하게 정치적 무브를 가져가죠. 자, 그러면 어떤 정책 제안인가? 대안학교 예산 지원 확대,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 이건 좀 뜬구름인데, 학교 운영위원회에 학생 대표 참여 보장, 노동인권 교육 편성. 그럼 저 오른쪽에 교총과는 뭘 협의했나 봤더니 그렇죠. 교총은 지금 앞에 나온 건 다 싫어하니까요. 초등교사 임용 절벽 타개. 어떻게? 글쎄요. 사립 중고교의 교사 충원율 제고. 이거야말로 어떻게? 문해력 교육 강화, 교원 행정 업무 경감 등이었습니다. 아, 교총을 바보로 하는구나. 근데 약간 바보가 된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교총한테 약속한 거는 다 애매해요. 그렇죠. 호구자 맞죠? 근데 청소년 유권자 단체와 정책 제안 받은 거는 이거는 다 구체적이거든요. 맞아요. 이건 가시적인 성과가 다 드러날 거예요. 청소년들하고 얘기한 건. 네. 근데 교총은 얻을 게 없어요. 근데 동시에 주제가 겹치지가 않으면서 네. 두루두루 거의 모든 분야를 커버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전 국회의원이 교육감에 나오니까 진짜 무브가 화려하네요. 단 초선 그러네요. 국회의원이었는데 이 사람 의정활동 꽤 잘했던 것 아유, 같아요. 4년 배우면 길죠. 그러니까 크게 트집 잡을 뿐이 없어 보이고 근데 단점으로는 또 딱히 중점을 두는 부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정치인으로서의 장단점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네. 그 외에 광주 교육의 중요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광산교육지원청 문제인데요. 이게 뭡니까? 광산구가 편입된 이후에 광산구의 교육 지원 업무가 서부교육지원청으로 흡수가 됐어요. 네. 근데 이걸 다시 독립시켜달라. 광산구가 계속 그 인구도 늘어나고 크니까 그런 수요가 계속 제기됐지만 교육부는 오히려 통폐합하는 추세다. 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뭐 이상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거절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독립시킬 만큼의 수요가 없다는 게 또 정확한 해답이었겠죠. 교육부 입장에서는. 네, 수요는 있어요. 근데 왜? 그래서 뭐 아니다 요즘 다른 그 광역시도 다 줄이는 중이다 지원청을 지원청 숫자를 뭐 그러는데 그것도 사실은 안 맞는 얘기고 계속 뭔가 핑계를 대요. 그래서 박혜자 후보의 해법은 광주교육청을 아예 광산구로 이전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해법이에요? 그게 해법이래요. 아니 건물이 들어가는 거랑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이슈를 완벽하게 이해를 못했어요. 너무 사람들이 지역 언론이 대충 설명을 갈겨놔요. 그런 거 치고 나한테 너무 확신을 갖고 얘기했는데 수요가 있다고. 이게 2006년인가 2004년부터 쭉 있었던 이슈예요. 네. 근데 그때부터 나왔던 게 두 가지예요. 아예 이 광산교육지원청을 만들어 주든지 네. 아니면 광주교육청을 광산구로 이전해라. 하긴 교육청이 이전되는 것만으로도 독립교육청이 있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군요. 그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 중에서 이쪽을 박혜자 후보는 지지하고 있는 겁니다. 행정에 있어서 거리는 알 수 없는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어차피 지금 있는 자리에 인구 과밀이고 뭐 주변에 아파트 많고 그러니까 옮겨버리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네, 하나도 안 들었죠. 응? 힘들어 지금. 광산구가 엄청 지금 팽창은 하긴 하죠. 네, 인구가 팽창하고 있어요. 이렇게 봐야 광산구가 넓고 지금 계속 인구가 유입이 되고 있어요. 제가 10년째. 아는 한에서 그 구로 끝나는 우리나라의 자치 기초자치단체 중에 광산구보다 큰 곳이 없을 거예요. 아, 그래요? 옛날에는 광산구가 광주가 아니었거든요. 광산군. 네, 광산군이었다가 편입해 들어왔죠. 광주시 광산군이었다가 네. 그래서 맨 처음에는 군 단위에는 교육지원청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게 그 당시의 법이었어요. 그래서 서부지원청으로 흡수가 됐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군이 아니고 구가 됐고 그 법령도 없어졌다. 그럼 다시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리였는데 교육부는 계속 이 논리 저 논리로 피해가더라고요. 교육부가 피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걸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제가 공부가 부족합니다. 네. 뭐 다른 건 제가 뭐 저도 다 이해 못했으니까 첨언할 수 없는데 광산구는 개 넓고요. 그리고 나주의 혁신도시와 가깝습니다. 그리고 KTX 여기 있잖아요. 네. 빗가람을 오가는 게 자신이 있다. 근데 좀 넓은 집에서 살고 싶다. 아니면 KTX로 뭘 오고 간다.
이러는 사람들은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지금도 인구가 많은데 앞으로도 늘어날 거예요. 아니 성남도 그렇게 큰 도시인데 성남에도 교육지원청이 하나밖에 없네요. 원래 지역엔 하나예요. 네네. 그러니까 독립해달라는 것도 조금 과한 이야기이기도 하네요. 자, 이게 근데 이제 다른 울산이나 대구의 경우에는 그 독립을 했거든요. 자, 다음 후보는 누굽니까? 이정선, 63세 남자, 한양대 교육학 박사과정 중퇴, 하고 럿거스 주립대 교육학 박사. 그러니까 한양대 아니다 때려치고 럿거스대로 간 거예요. 네. 학위를 따고 돌아와 96년부터 교수를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인데 이 학교에서 총장도 했습니다. 예. 2017년 대선 때는 안철수 캠프의 광주 선대본 공동위원장을 한 적이 있어서 박혜자 후보를 비롯한 몇몇 후보들은 이정선 후보를 보수 후보라고 규정하며 왕따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안철수 이제 뭐야 씨를 위원장도 아니고 전 인수위원장. 안철수 씨를 성급하게 지지했던 많은 정치인들이 계속 그렇게 얘기했어요. 날 보수라 부르지 마라. 신기한 게 그래 보수를 안 불렀거든요. 근데 정책 내는 거 보면 다 보수예요. 네, 제가 그 말을 하고 싶습니다. 보수 후보라고 규정하는 게 억울하진 않을 것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광주시 교육청이 무리하게 추진한 사립 유치원에 대한 감사와 행정 집행의 결과로 광주 유아교육 현장에 혼란과 갈등을 유발했다. 아, 감사하지 마라. 하품 나와요. 관련 공약으로 영유아 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간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이렇게 하면서 사립유치원의 감사와 행정집행은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럼 이건 역으로 사립유치원을 지원하게 되는 법. 그렇죠. 그래서 제가 더 이상의 디테일을 못 찾아서 그럼 이건 사립유치원에 그 무상하는 만큼의 돈을 주겠다는 얘기인가 보다 의심하고 있었는데요. 사립유치원 대체교사와 인건비를 확대해서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보고 심증을 굳혔습니다. 그렇죠. 이러고서 대체교사 인건비를 지원한 다음에 쪽수를 몇 명을 고용했는지 체크 안 하죠? 네. 신기해요. 기초학력 공약에는 모든 초등학교에 기초학력 전담교사를 하나씩 배치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사실 이건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네, 기초학력은 좀 얘기가 다르죠. 이정재, 75세 남자. 많이 먹으셨어요? 조선대 수학과 이학 박사. 직업란에 전 교육 공무원이라고 적었는데 현직을 적으셔야죠. 지금은 한국대학 총장협의회의 부회장입니다. 한국대학총장협의회 부회장. 아, 총장협의회구나. 총장협회의회라고 적었거든요. 협의회를 잘못 적은 것 같긴 해요. 네. 초중고 교사와 동강대 교수를 했다고 하는데 그 경력을 안 적어냈고요. 적어낸 교수 생활은 86년부터 2012년까지 광주 교대 것만입니다. 네. 보수 성향을 숨기려는 노력일까요? 글쎄요. 이정선 후보와 마찬가지로 총장을 해봤어요. 광주교대에서. 따라서 안면이 두텁겠지요. 계속 광주교대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나는 지금 둘 다 총장도 해봤고 얼굴 가죽이 두꺼운 줄 알고. 그랬어요. 안면이 제가 가끔 듣는 칭찬이거든요. 그렇군요. 피부가 두텁다. 철면피. 네. 정치 이력이 좀 재밌습니다. 데뷔는 2008년 18대 총선에서 기독당 비례대표. 아이고 시사시부리. 이때는 정치기독교의 민주계와 자유계의 분화가 시작되기 전이에요. 정치기독교가 뭐예요? 한국 기독정당. 극우 기독교 정치. 지난번에 목사들. 1회 때 우리가 네. 들었죠. 공부했죠. 기독민주 기독자인. 네. 아니 근데 정치기독교라는 말이 너무 웃겨서. 제가 만들어봤어요. 좋아요. 아무튼 그 계파 분화가 시작되기 전이라서 둘 중 어느 쪽이었는지는 모르겠고요. 아무튼 그러고서 2010년 5회 지선에 교육감에 출마합니다. 스스로는 10여 년 이상 준비해온 꿈이라고 했는데 낙선. 아이고 쉽지 않죠. 그러더니 새누리당에 입당해 광주시당 위원장이 되어서 6회 지선에 광주시장 후보로 나왔습니다. 제가 뭐랍니까? 들어가면 준다고요, 공천장. 그래서 그때 첫 번째로 했던 데이터 센트럴에 출연했습니다. 이거 거의 불고기 와퍼죠. 불고기 와퍼 주세요. 줍니다.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예. 다시 교육감으로 노선을 돌려서 7회 지선에 출마를 시도했는데 이때는 정식 후보 등록에 실패하고요. 이번에도 나왔습니다. 즉 도전으로는 세 번째. 가장 하고 싶은 거는 교육감이네요. 교육감인 것 같아요. 네, 정치도 하고 싶은데. 유치원 어린이집을 전면 무상교육하겠답니다. 야, 이게 진짜 유권자들 자세히 봐야 되는 게 요거 한 줄만 보면 안 되네요.
밑에 깔린 의도를 봐야 되네요. 그래서 어떤 지역 언론에서는 재원을 물어봤지만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할 수 있다고만 말했답니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사교육비도 제로로 만들겠다는 야망이 있습니다. 이거를 하면 시비를 학원에 갖다 주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되게 이상한 논리가 있어요. 들어보세요. 이정재 후보 설명으로는 각종 특기화 학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든 예시가 기타 학교, 바이올린 학교, 사교육 뭔지 모르네. 방송 학교, 학원 안 가봤네. 그리고 탤런트 학교. 탤런트라는 어딩. 연기 학교도 아니야. 달란트 주는 거 아니야? 이 학교 가서 이렇게 자, 교회에서 많이 줘요. 달란트. 그러면은 이런 학교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단위 학교 교장들에게 자율권을 확대해줘야 된다는 결론을 갑니다. 이거 여기에서 알고 말하는 건 자율권 확대 하나밖에 없잖아. 와. 이 논리가 너무 신박하지 않습니까? 자율권 확대 받으면 기타 학교 교장이 뭘 할까요? 기타를 없앨걸? 그쵸. 그리고 자사고로 만들걸? 와, 너한테 화낸 거야, 너. 이 사람 말은 일반고나 뭐 기존의 자사고 같은 데가 기타 학교로 바꿀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뉘앙스로. 아니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적어놓고 거기까지 가는 논리를 만드는데 서투네요. 그쵸. 진짜 기타로 네. 오토바이를 타는 수준의 지금. 뭐 지금. 광산교육지원청 문제 이쪽도 얘기하는데요. 원상 회복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다른 광역시의 군 쪽에도 지원청이 있고 광산구 옛날에 군에도 원래 있었으니까 이건 독립이 아니다. 회복이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가나다 순이면 마지막 후보입니까?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정성홍 59세 남자. 제일 젊습니다. 59세가. 한국교원대 교육학 석사. 중등교사로 85년부터 작년 8월까지 근무. 그래서 현재는 무직입니다. 25년 했네요. 전교조 광주지부장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직권 면직도 한번 받아본 해직교사입니다. 그렇군요. 김선호 후보라고 지금 한 명 빠질 사람이 있어요. 지금 예비 후보 명단 중에선. 네. 이 후보와 단일화해서 전교조 단일 후보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6명 중 1명이 되었습니다. 5명 중. 5명 중 1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박혜자 후보가 단일화를 제의했을 때 칼같이 거절할 수 있었죠. 자기 뒤에 지금 후보 한 명과 전교조 단체 몇이 목을 걸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대로 가야 되는군요, 지금. 그죠. 공약을 360이라고 표현했는데 엑스박스죠. 예상 못했다. 좋은 교육 기자재죠. 3가지 분야의 6가지 대표 공약으로 걱정을 0으로 줄여주겠다는 조언인데요. 예, 3가지 분야는 디지털 시민교육, 진로 진학 교육, 건강과 안전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트렌드를 몰라서 그러는데 진로 진학 교육에 대해서 되게 신경들 많이 쓰네요. 학교에서도 꾸준히 이렇게 외부 강사를 데려다가 학부모까지도 신청해서 들어라. 뭐 이런 것들 계속 와요. 예. 근데 이제 애들 대상으로도 하고. 제가 늘 너무 뻔해서 계속 생각해왔던 그 공약은 무슨 지원청을 설립해서 무슨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정도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 입시 시장의 양가 감정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입시에 목을 메고 있잖아요. 거기에 쫓아가다가 뒤처지면 죽는 것처럼. 거기에 목을 메고 있는 학부모나 학생들 마음 한구석에 근데 입시가 정말로 인생의 전부일까? 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입시에 성공했다고 했죠. 그럼 진로는, 직업은. 그리고 내 애는 누락되기가 더 쉽거든요. 예, 입시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학부모들의 그런 마음은 제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가 1번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말만 그렇게 하고 1번 바람은 그게 아니에요. 보통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회가 점점 안 행복해지니까 얘가 어떻게 해야 행복하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을 수도 있죠. 이해했습니다. 디지털 시민교육은 내용은 그냥 AI 교육인데요. 네. 시민교육의 방점이 찍힙니다. 인공지능 활용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개념이에요. 네, 뭐 A1 얘기보다 훨씬 낫습니다. 네. 정성홍 후보 말로는 성인교육도 포함하는 뉘앙스입니다. 네. 진로진학 교육 공약은 뭐 크게 뭐 특색 있는 건 없는데 하나는 보여요. 직업인과의 만남 프로젝트 정도? 이건 뭐 그냥 강연이죠, 사실. 저도 한번 불림을 당해서 갔었어요, 중학교에. 제가 아까 그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네. 그 학교에서 자꾸 부를 것 같네, 농축산이네. 근데 저는 작가로 저것도 부를 직업인가? 때도, 예, 작가로 부를 때도 있고 사회학 먹고는 사나 예. 등등등. 진짜 질문 디테일 하더라고요, 학생들. 근데 이게 있어요. 진로진학 교육 공약을 내면서 네. 대부분의 후보들이 그 얘기를 해요. 무슨 진로 진학 교육을 도와주는 어떤 부서를 만들겠습니다. 어떤 청을 만들겠습니다 하는데
직업인과의 만남 프로젝트처럼 어떤 강연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냐면 별로니까요. 보통은. 진로체험 카드라고 해서 1인당 20만 원 정도 쓸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전 이게 제일 궁금하네요. 네. 20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얘기가 안 나와요. 네. 키자냐는 또 물 관리 당하기 때문에 늙은 못 갑니다. 아, 그러니까 커피숍을 하고 싶으면 커피숍에서 20만 원을 써보던가 막 그런 건가? 아마 뭐 그런 업장이나 어떤 특별 그 직업을 선정을 해서 아마 MOU를 맺어서 거기는 가볼 수 있게끔 그렇게는 하는 거는 좀 많이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20만 원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는 얘기를 네. 아직 못 듣고 있습니다. 건강과 안전 분야에서는 친환경 과일 채소 샐러드 바, 그리고 뭐 성교육 전문센터 운영 이런 게 들어있어요. 예,습니다. 전북의 천호성 후보, 그리고 전남의 장서궁 후보와 공동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여기에 지역대학 등록금 폐지가 들어있어요. 네. 공동 공약이라서인지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도 가겠죠? 인공지능이 정말로 미래 산업이고 AI 메타버스가 정말로 미래 산업이라고 한다면은 그 교육을 이렇게 국가가 주도해서 해야 되나요? 일단 하긴 해야죠. 시장이 알아서 하지 않을까요? 아, 그 결과가 지금의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보거든요. 그래요? 네. 교육을 시장에 맡겨놓기가 참 어렵죠. 네. 굉장히 인공지능 하나 나오고 메타버스 하나 나올 때마다 뭔가 그 스푸트니크 쇼크 같아요. 저는 나쁜 대처조차도 못한 상태에서 한 5년, 10년 지나니까 일배가 나왔다고 보거든요. 그것도 그래요. 정답이 말도 옳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뭐야, 왜 황희정승이야? 그러고 보면 황희 의원 뭐하지? 이유는 아비어스하지 않아요? 지금 시계를 봐요. 빨리 가야지. 오, 쉣! 광주광역시 시간이었습니다. 자. 광산과 교육청을 끝으로 광주를 떠납니다. 내일 이 시간, 예비 붙어 있는 마지막 시간. 이게 이제 그 마지막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구의회 이야기하면서 제가 대본에 써놨는데, 대학 원서 접수 날 같죠? 마지막 날 눈치 싸움 대박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틀리더라도 이건 저희 탓이 아니에요. 진짜로. 그날 가서 딴 사람이 나와 저희 탓이 아니에요. 네. 옛날에 그거 아니었어요? 원서 쓸 때 그 대학교까지만 쓰고 학과는 안 쓰고 학교에서 이렇게 운동장에 줄 서보고 썼거든요. 그때가 막 30분 전, 20분 전에 부모님이 네, 어디 쓰라고 봐서. 그거 저기 뭐야 그때 각각 학교에서 실시간으로 공중전화로 거기나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맞아요. 그런데 90년대 중반에 드디어 이게 좀 잘하는 핸드폰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완전 소외감 느꼈잖아요. 나는 이제 막 공중전화에 줄 서고 있는데 누가 막 핸드폰으로 그걸 조정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하지만 선거의 아날로그함이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불출마할 것인가? 탈당 무소속 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까지 얘기 안 했던 사람들 분명 나온다. 내일 이 시간 혼돈의 전라남도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명의 노동자 물러갑니다. 대혼돈의 전라남도야? 고맙습니다. 내일 오후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제8회 지방선거 데이터 센트럴. 내일 이 시간에는 전라남도의 도지사, 시장, 군수, 교육감 후보들의 데이터로 돌아오겠습니다. XSFM입니다. I, D, W, K